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 오늘 대단한 일이 좀 벌어질 듯 싶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죠. 아마도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이지만 이 국정감사가 상당히 상당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연구를, 그 히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아마 경쟁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나 그러하고 저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도 그가 가졌던 신념과 소신을 법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는 애국적인 관점에서, 또는 지금 현실적인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아마 틀림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이 됩니다. 윤석열 반격 과연 오늘 시작할까요? 이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이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보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입지가 좋아진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에 나갑니다. 법사위의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반격의 메시지가 나올까 상당히 궁금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지만, 이 궁금을 넘어서 아마 거의 폭탄 발언급, 상상을 초월한 발언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또 어딘가 그런 예측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 중에서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처럼 그렇게 무겁고 돈 액수가 많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거의 2조 가까운 그런 돈이 있는데, 이 돈의 행방이 지금 어디에 됐을까? 이 돈의 행방, 출처는 뭐 대충 나올 것이고, 이 돈의 행방, 지금 현 주소, 어디에 돈이, 그 많은 돈, 역사적으로 이렇게 처음인 그런, 소위 이거는 반드시 게이트입니다. 이건 게이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게 어디에 돈이 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증입니다. 지금 여야가 전부 다 강도 높은 질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더더욱이 무엇인가 한번 히트를 쳐보기 위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질문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만전을 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럼 윤 총장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첫째가 현안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현상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굴곡이 있지 않고 아주 직선적으로 바로 즉답을 허심탄회하게 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총장이 평소에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았을 때 이 질의를 피하지를 않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한다는 그런 대전제 아래 대검 역시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표정들이 법조계에서 이것저것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이 윤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 총장의 소위 말해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 어필 내지는 단언 또는 강력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할 수 있었던 그 수사지휘권, 지난 두 차례 검사장 인사에 대한 또 어떤 수사지휘권 플러스 그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그 인사, 원칙에 어긋난 그 인사,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제동이 아마 걸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또 전망을 해봅니다. 또한 제가 전망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기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헌법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질문 내지는 그러한 우회적인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성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사실상 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이 나라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이라는 것은 이 국가의 모델입니다. 지금 추미애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헌법에 분명히 하위법에 뭐가 나와 있느냐? 검찰청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막무가내로 밟아버린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검찰청법 위반을 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검사장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증법을 위반한 이런 사례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갖다 묵시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연성,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뭐 예를 들면 탈원전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제기된 여러 가지 이 검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는 대통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도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추 장관, 또 이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검찰이 가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윤 총장은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서 치는 게 수사가 아니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이것이 검사와 수사관의 할 일이다 라고 엄밀히 명백하게 반대했던 것을 우리가 상기를 해본다면 결국 윤 총장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소위 검찰과 또 이 법무행정의 이런 명백한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전제로 항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던 추 장관도 지금 다시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 공세했지 않습니까? 공격했죠. 아주 세게 공격을 했죠. 뭐라고 그러냐? 페이스북에다가 어저께 아침에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 추미애 장관의 특징은 검찰 개혁.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검찰을 얘기할 때 검찰 개혁이 입버릇처럼 이 밥상에 김치처럼 딱 나와 있습니다. 딱 검찰 개혁 나면 김치처럼 김치가 먼저 한국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까? 먼저 딱 하는 얘기가 검찰 개혁 나옵니다. 근데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 검찰 개혁이지? 검찰 개혁이 어떤 거를 얘기하지? 검찰 개혁이란 거는 우리가 알기에 엄정
정치적으로 엄정하게 중립되고 수사도 엄정하게 중립되는 그 두 가지만 되면 검찰 개혁이 딱 되는 건데 뭘 저분들이 원하는 거지? 이 정도로 장악하고 인사도 마음대로 하는 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도 마음대로 1년에 4번, 5번 후려치고 그냥 어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1년에 3번이나 지역을 바꿔가면서 그냥 10개월 만에 3번이나 처자가 있고 자녀들 교육이 있고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으로 먼 곳을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용인, 부산에서 용인, 용인에서 진천 하면서 팔도를 유람하게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하는 모든 일은 대부분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은 하질 말아야 되는 게 국무위원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민주당도 강도 높은 검증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서 수사 부진을 이유로 윤 총장을 강하게 몰아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윤 총장은 하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담대하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 일부 검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고받은 경위 이후 조치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걸 보이지만 윤 총장은 그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윤 총장이 답변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에게 부메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여권으로 부메랑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든다 이런 얘기죠.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된 사건과 동생처럼 아낀다는 검사장 사건을 꺼내가지고 윤 총장 사퇴를 아마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도 역시 여당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로 윤 총장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반격 대상이 누구냐? 추미애냐? 궁극적으로 대통령이냐? 지금 대통령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윤석열 총장은 오늘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들을 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다시 말하자면 추미애가 오늘 국감의 상대는 아니다 라는 것을 추미애를 확실하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미애를 과연 장관으로서 장관의 명은 다 지켜줬지만 과연 그 명이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부분이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항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7월 23일입니다. 또 새벽 4시가 가장 태양이 뜨기 전에 제일 춥습니다. 4시, 5시 사이 그 추위는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에 밖에 나가보면 그 살은 아마 그래서 가끔 옛날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새벽 4시에 뛰는 그 새벽 3시부터 뛰는 그 신문 배달하는 분들 그분 삭풍에 에이면서 그 신문 들고서 뛰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문 배달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토바이 타고도 가고 이 차도 자동차로도 하고 하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뛰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 시간에
있는 암흑의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